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죠? 코 여기 있잖아. 있어. 잘 들리시나요? 나야 나. 우리 왜 이렇게 각졌나요? 외모 평가 오늘 밤에 악몽 꾸실 거예요. 너 오늘 밤에 악몽 꿀 거야. 코 있다고. 코 여기 옆에 보면 있다고요. 있다고. 그딴 질문하지 마세요. 당신도 코 자르는 수가 있어. 예린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때요? 저 약간 좀 적응 안 되긴 한데 그냥 계속 무서운 분위기로 할까요? 워쓱. 반갑습니다. 아직도 내가 곱등이로 보여? 포그에 내일 출근이 더 무섭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내가 더 무서울걸? 에코? 에코 안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뭐야 에코 들어가게 설정 해놨는데. 어때? 무섭지? 시원해졌지? 하연아, 내가 아직도 곱등이로 보여. 급하게 넣어서 좀 짜친다. 반갑다. 기축구레님 감사합니다. 이상해. 무섭죠? 목 졸라줄까? 무섭죠? 전신 단가 얼마인가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귀뚜라미? 나 겁등이야. 이거 왜 이래? 반갑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이상한데 보여드릴까요? 침수 될 뻔했다고. 정리하고 싶으면 네가 해. 난 귀신이야. 이거는 별로 투구벌레 같지 않지?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전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발 신었나? 신발 안 신었어. 쉣. 신발 안 신었어요. 야해? 발이 있지. 나 삼척 귀신이다. 발 닦게 가져와. 발. 내 자식. 뒤에 칠판이야? 여기 학교야. 나 17살에 귀신이 된 곱등이다. 아깝다. 오늘 남양 특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뭐냐면요. 혹시 무서운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컨텐츠 소개는 좀 가볍게 할게요. 오늘 컨텐츠는요. 일단 발랄하죠? 라디오를 먼저 할 거고요. 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한 11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1개 정도 맨 밑에 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세요. 알았습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고쳤어요. TV 한 대 치니까 고쳐지던데. 해볼게요. 자, 제목 무서운 이야기. 신발보다 싸다. 아예 보지 마세요. 완전 무서운 이야기. 지금부터 약 6년 전 제가 딱 전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일이었습니다. 전 전역한 뒤 시골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완전 깡촌에 북한도 가까워 주변에 편의점보다 군부대가 더 많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날은 한여름의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정오가 다 되었던 시간으로 기억을 해요. 참 무더운 날이었죠. 저녁이 어딨어? 저녁이라고 저녁! 처먹을 생각만 하세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거리가 다 떨어져 장을 보러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무서운 분위기 지금 뭐 연출하고 있잖아 지금. 에휴, 여기 그림까지. 마트, 지름길, 아파트, 왼쪽 인도, 도로, 오른쪽 인도, 폐 건물이라고 합니다. 진짜 제가 살던 동네의 약도예요. 보시다시피 마트와 저희 아파트는 같은 방향에 위치해 있어서 평소엔 왼쪽 인도로만 다녔었지요. 저는 평소에도 심각한 길치의 방향치여서 다니던 길로만 다니던 버릇이 있었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반대쪽 길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운데 도로가 굉장히 크게 그려졌지만 평소에 차도 몇 대 안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이상했어요. 마트 가기에 효율적이지 않은 동선을 고른 것도 그랬고 전 항상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 에어팟을 끼고 다녔는데 이땐 이어폰도 끼지 않고 장을 보러 나섰거든요. 오른쪽 인도엔 3층짜리 두부처럼 직사각형 폐 건물이 하나 있었지요. 그 1층엔 10년도 전에 망한 것 같은 과일 가게가 슬라이트가 굳게 내려간 채 문이 닫혀 있었고 2층, 3층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평소에도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있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꽤나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었죠. 뭔가 이상했던 그날, 쨍쨍한 햇볕을 받으며 걸어가던 그날, 제 귀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리는 그날, 여자의 비명이었어요. 무언가 벽에 막히듯 멀리 퍼져나가지 못할 비명이었지만 제 귀엔 똑똑히 들렸어요. 깜짝 놀라 주변 건물을 살피고 폐 건물 입구를 두리번거렸어요. 내용도 무서워. 지금 집중해. 10분 넘게 그 건물 근처를 빙빙 돌며 건물을 살피고 있으니 5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와서 뭐 하고 있냐고 물으셨지요. 몰입하라고. 이 건물에서 여자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자초지종 설명을 하니 저를 데리고 2층으로 아저씨는 바로 옮겼습니다. 뭐야? 스텔라 이분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벌써 1년이구나. 너 어쩌지? 겁등이 이제 없는데? 빈 강당 같은 공간에 허름한 탁구대 두어 개, 의자 몇 개 정도만 있더군요. 3층은 가정집으로 쓰였던 것인지 계단부터 도어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없었죠. 아저씨 말로는 몇 년 전부터 완전히 빈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혹시 몰라 근처 가정집에 사시는 분들께 전화도 돌리며 안부를 물으시곤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죠. 그제야 아저씨는 본인을 마을 이장이라고 소개하며 제게 젊은 청년이 마을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 같아 고맙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헛것을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을 보러 마트로 다시 출발했지요. 장을 다 본 뒤 마트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타고 귀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길이 원체 낡고 복잡하고 냄새가 심해 잘 안 가는 길이었지만 이날은 또 왠지 이 길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비명을 들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놀라거나 하지 않았어요. 골목길에 있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날카로운 비명인 것 같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다시 아파트를 향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두 번째 들린 비명을 이렇게나 쉽게 TV 소리라는 걸 알아차렸는데 첫 번째 들은 그 비명은 그렇게나 선명했는데 TV나 라디오 소리가 분명 아니었는데 그렇게나 울부짖으며 지른 비명이었는데 강아지다. 아이 이쁘다. 잘 들었습니다.
댕댕추 감사합니다. 강아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귀엽다 귀여워. 쓰담 귀엽다. 잘 봤습니다. 10시뱅 아니에요. 10시뱅 맞는데. 강아지는 개추주죠. 줬어. 잘 봤습니다. 무섭네요. 그럼 이 첫 번째 비명은 뭐였을까? 첫 번째 비명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비명은 뭐였을까? 범인이 알아차릴까봐 두 번째는 일부러 TV를 튼 거다. 개 무섭다. 결론이야? 니똥. 갑니다.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아씨님 감사합니다. 사연 감사해요. 별로 안 무서운 직접 겪은 썰. 전남 강진에서 일할 때 일입니다. 기숙사 꼰대들에 치여 동년배 셋이서 읍내 낡은 건물 2층에 월세를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30. 거실도 있는 방 3개짜리인데 앞에 편의점도 있고 회사도 가깝다 보니 별 생각 없이 들어간 거죠. 저희가 들어갈 때 전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손을 잡고 자기도 그렇고 이전에 살던 사람은 다 잘 돼서 나갔으니까 총각들도 그럴 거야 하고 가시더라고요. 집에 나갈 때 저런 말 굳이 하고 가나? 하고 의아했지만 일단 살기로 합니다. 어쩌라고요? 그럼 네가 읽던가. 디스코드 들어와서 읽어주시던가요. 첫날 방 청소하다가 장판을 들춰보니 모든 방 모퉁이 장판 밑에 썩은 팥이 박혀 있었고 주방 싱크대 밑에 항로처럼 생긴 그릇에 소금이 수북했습니다. 당시 팥이고 소금이고 뭐에 쓰는지 몰랐어서 그냥 다 버리고 말았죠. 이사 온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집에 혼자밖에 없는데 거실에서 발소리가 나고 창문과 현관문을 두드리고 지붕 위에서 누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죠. 오래된 건물인 탓에 쥐 때문에 그러겠지 하며 애써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룸메이트 2명과 당직과 야근으로 집에 혼자 있던 저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잠을 설쳤습니다. 밤늦게 뒤척이다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푹 덮고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히히히! 누군가 제 귀에 입을 대고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은 게 아니라 정말 재밌는 거 참다가 튀어나오는 비웃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이 귀 속으로 파고들었고 등줄기가 얼어붙었죠. 공포사진 주의하세요.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움직여 이불을 걷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불을 킨 저는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지내다가 출근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똑같이 저 혼자 집에 있는 날밤 늦게 뒤척이다가 갑자기 소름이 돋아 눈을 떠보니 침대 옆에 검은 형체가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뻐님 현실 고증이 안 됐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고증이 안 됐습니다. 다음 편의점 간판 불빛에 겨우 비치는 어두운 실루엣. 한참 동안 굳어서 바라보고 있다가 불을 켜려 손을 뻗는 순간 그것은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쑥 이동하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 있기만 하면 예민해져서 온갖 소리를 듣고 보게 됐습니다. 창문과 방문을 누군가 세게 두드리거나 창문 너머에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고 악몽을 자주 꾸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서 있거나 바닥을 뚫고 천천히 기어 올라오는 꿈을 꿨습니다. 10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하고 해외 파견을 지원해 아프리카로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신기가 있다는 한국형을 만나 이야기를 털어놨더니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두드릴 때 네가 열었지? 그 순간 귀신이 들어온 거야. 밑에 집에 붙어있던 귀신인데 널 보고 마음에 들어서 올라온 거지.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잘 도망간 거다.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헉!
이거 진짜 실화예요? 이 사진 실화야? 무서워. 왕새우 판대요. 대박. 여기였나봐. 소름 돋았어 나. 실화요 실화. 글만 읽으면 심심해서 올려보는 당시 살았던 곳 사진입니다. 맞은편 모텔의 네온사인 때문에 밤에도 환한 곳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천장 누수로 누전도 있고 곰팡이도 많이 피어있던 건물입니다. 여름에 쪄 죽는데 에어컨도 없고 겨울에는 건물 밖보다 춥고 보일러는 경유 보일러라서 돈도 많이 들고 저희가 살았던 2층은 이전에 보도방, 불법 도박장, 개인 기자 사무실로 쓰였고 저희 직전에 아주머니가 사시다가 저희가 들어간 거였습니다. 제 방은 두 번째 사진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인데 밖에 사람 비슷한 게 서 있는 걸 본 곳도 저곳입니다. 파란 지붕은 슬레이트라서 사람이 올라가면 분명히 큰 소리가 나는 곳인데도 밖에 사람이 서서 쳐다보다가 사라지더군요.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건물이죠? 건물이 나이가 좀 있네요. 오줌 싼다 오줌. 그 귀신이 오줌 싸는 겁니다. 이거 무섭죠? 저 옛날에 이거 읽었었는데 사진이 추가되니까 더 무섭다. 여기 너무 무서운데요? 잘 봤습니다. 미리 읽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올려주셨던 글이에요. 미리 읽은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처음 읽는 거야. 멍청아. 자 이제 다음 사연입니다. 예뻐님 감사합니다. 다음 빗줄아니 아니야 개추야 개추. 다음 쉴 새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겪었던 공포 썰입니다. 대략 15년 전에는 작은 빌라에 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 방은 대충 이런 구조로 생겼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 책상, 피아노, 침대. 피아노 치셨구나. 피아노에는 피아노 의자가 같이 있었는데 그 의자는 열쇠를 이용해서 덮개를 열 수 있는 구조였고 저는 그 열쇠를 잃어버려서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 사연에 집중하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냐고 몰랐냐고. 알았냐고 몰랐냐고. 알아서 할게요. 오케이. 어릴 때 저는 몸이 허약하고 소위 말하는 기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그때는 가위에 많이 눌리기도 했고 이상한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평소와 같이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고 몸이 굳으며 가위에 눌린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가위에 눌려도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것 없이 5분 정도 후에 다시 잠이 들었기에 이날도 그냥 눈 감고 기다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거야? 곱등이에게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다 한 1분에서 2분쯤 지났을 때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야의 구석, 문이 있는 위치에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놀라서 다시 보니 검은 드레스 같은 옷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눈을 다시 감으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 이제 가야 해 라는 소리가 귓가에 정확히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몸은 더 단단하게 굳어 제 눈을 제외하고는 몸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시야의 왼편에는 문 앞에 있던 검은 옷의 사람이 서 있었고 무언가 제 팔을 잡는 느낌이 나더니 서서히 왼쪽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눈을 찔끔 감았고 여기서 완전히 끌려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소리를 지르려고 노력을 했고 왼팔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할 순간에 제 목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날 수 있구나 스스로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왔어요. 아쉽네 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제 비명소리에 놀란 부모님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침대는 땀으로 흥건하고 열리면 안 되는 피아노 의자가 열려 있었으며 제 왼쪽 팔이
완전히 그 피아노 의자 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아노 의자 안에 들어가고 있었다고요? 잠깐만. 침대 피아노 의자가 되게 가깝네요. 무섭다. 합체 이러고 있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소리를 못 질렀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하게 되는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멍멍입니다. 귀엽다. 잘 봤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무섭다. 근데 진짜 소리 만약에 안 질렀으면은 피아노 의자에 들어가 버려서 거기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피아노 의자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였을까? 궁금합니다. 잘 봤습니다. 건담 이러고 있네. 강아지가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게 통통하네요. 귀엽다. 피아노 자주 안 친다고 혼난 거라고. 공포의 고문간 이야기. 잠깐만. 이거는 그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제가 물상병일 때 타 부대에서 저희 분대로 전출 온 상말 선임이 있었습니다. 키는 190이 넘고 목소리도 최영만처럼 울리는 위압적인 왁구였는데 전출 온 이유를 들어보니 전 부대에서 분대원 전체 인원을 마음의 편지에 찔러서 폴로 전출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임과 관련된 에피소드 몇 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5분 대기조라고 일주일간 한 부대가 전투복을 입고 비상 상황 대비를 하는 포지션이 있어요. 각 중대별로 돌아가면서 맞는데 훈련도 겸하는지라 낮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상황을 거는 경우가 생겨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면서 대기하느라 신경이 꽤 곤두서는 일이에요. 안 웃었어? 저희가 오대기를 받는 중 주말에 각 종교별로 사단버스가 와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법당, 성당, 교회로 실어주는데 그 전출원 선임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 종교활동 못하는 걸 아쉬워하더라고요. 사단버스가 왔을 때쯤 그 선임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 와중에 오대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대로 연병장에 60 트럭 앞에 정렬했지만 그 전출원 선임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큰일이라도 보나 싶어서 화장실에서 불러봤지만 여전히 없어서 소대장님께 상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패급이라고. 오대기를 주관하는 작전 장교에게 개같이 까이고 얼차려를 받은 후 들은 사실이 그 전출원 선임이 몰래 종교활동을 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야발. 그냥 패급이네요. 패급이네. 그 선임도 말년 후기가 다가왔고 저희가 큰 훈련 출발하는 날이 그 선임 휴가 출발일이더라고요. 그 선임은 저희 훈련 출발 전에 먼저 휴가자 신고를 하고 말년 휴가를 나갔고 저희는 훈련 시작 상황에 걸려서 바쁘게 움직이던 와중에 저희 분대 막내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총기함에 자기 총이 없다고. 에? 그 막내는 똘똘한 친구고 전날 외곽 근무도 다녀온지라 총이 없어질 일이 없었기에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번쩍 뭐가 떠올라서 행정반으로 뛰어갔습니다. 중대 휴가자 총기함을 확인해보더니 역시나 막내의 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출은 선임이 밤중에 총번 확인을 안 하고 막내 총을 휴가자 총기함에 놓고 갔더라고요. 야발놈이 진짜. 그냥 패급인데요? 저희 중대는 말년쯤 돼서 동기를 터준다고 간부 없을 때는 서로 반말하거나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지만 그 전출원 선임은 저녁날까지 동기를 트는 것도 없고 모포말이어도 없었고 철저히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전역했습니다. 모포말이가 뭐예요? 겁등님도 같이 일하는 동료나 교우가 고문관이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웬만하면 사람을 싫어하는 일이 없는데 군대에서 처음 사람이 싫어지는 기억이 있어요.
사람이 무섭다. 군대에서 저런 패급 보이면은 약간 혈압 올라가지고 뇌에 있는 혈관 터지는 거 아니야? 다음 하나 더 있네요. 군대 썰 하나 더 있네. 제이크님 감사합니다. 이호님도 감사해요. 이 노래 익숙하다. 제가 GOP에서 FEBA 최정방 전투부대로 내려오고 3달 후 하계 유격훈련 일정이 잡혔더랬죠. 마침 그때 저희 분대 신교대 막 수료하고 작고 마른 친구가 신병으로 전입 오더라고요. 체격이 왜소해서 훈련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첫 분대장을 달고 하는 훈련이라 화내거나 갈구지 말고 끝까지 훈련을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유격장으로 시작 행군을 할 때부터 애가 비실비실 거리더니 1시간 만에 퍼지더라고요. 저랑 부분대장이 총이랑 군장을 나눠 들고 유격장까지 어거지로 끌고 갔습니다. 유격장에 도착해서도 그 친구는 첫 훈련이라 너무 힘들어했지만 어찌저찌 유격훈련을 다 받고 야간 복귀 행군으로 복귀할 때쯤이었습니다. 야간이라 그런지 다들 피곤함을 참으며 오르막 코스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와당탕 구장창창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제의 신병이 넘어지면서 엉켜가지고 5명이 함께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녀석이 쓰러지며 태클을 갈기는 모습이 마치 남은 볼링핀 4개 스페어 처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긴 얘기 쓰시면 어떡해요. 그 신병 덕에 한 명은 배수로로 빠져서 타박상을 입고 3명은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러서 군 앰뷸런스로 호송되었죠. 나중에 그 친구에게 물어보니 졸다가 넘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패급이잖아 이거는. 패급이네. 왜 졸아요 거기서. A급 신입이라고요? 그 이후 그 후임이 같이 훈련을 나갈 때마다 선임들은 나한테도 태클을 갈겨서 행군을 빼게 해달라고 장난처럼 말하곤 했죠. 그 친구는 소총 중대 생활이 너무 안 맞았는지 그린 캠프를 다녀온 후 본부 중대 CP병으로 차출되어 갔답니다. 다행히 체력 말고 특별히 모난 데는 없는 친구였기에 트러블이 있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비실아, 잘 지내지? 본부 중대 차출되고 소식 못 들었는데 무사히 저녁에 길 빈다. 너 딴 데는 모르겠는데 발목은 튼튼하더라. 정말 사람이 무섭다. 라고 써주셨네요. A급이라고요? 영상편지까지 좋았다. 미시리에게 영상편지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크님. 2개씩이나. 근데 쿠당탕탕 우당탕 하고 볼링 스페어 핀 처리하는 그거는 좀 너무 웃겼잖아요. 무서운 썰인데. 자 다음. 문득 생각이 나서 쓰는 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야자가 끝나면 밤 11시는 훌쩍 넘었고 우리 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35분쯤 걸렸거든요. 버스 타봤자 기다리고 돌고 하면 비슷해서 그냥 걸어 다녔어요. 평소에는 걸어서 35분 정도 걸리는데 저수지 가로질러서 가면 25분 정도 가니까 버스 놓치면 그냥 저수지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저수지가 가로등이 있긴 한데 빛이 나무에 가려서 발 밑만 겨우 밝힐 정도였어서 그냥 길만 약간 보이는 정도? 밤에는 그냥 후레쉬 들고 가거나 배터리 없으면 그냥 가기도 했거든요. 그날도 야자가 끝나고 버스를 놓치고 이어폰을 꽂고 보름달을 보면서 감성 넘치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저쪽 저수지 쪽에서 퐁당 하고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물고기인가? 오리가 사냥하는 건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뭔가 거대한 게 저수지 쪽에 떨어진 것 같은 전봉! 하고 진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무서워! 하고 소리를 쳤어요. 내가 낸 소리도 방공기에 딱 어울려서 메아리치고 괜히 더 무섭고 쪽팔려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 그때 저수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이더니 뭔가 라이트?
손전등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더 밝아지고 가까워지는 게 이거 나 찾는 건가? 순간 너무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집까지 뛰어왔어요. 집 문 열고 들어오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누워있고 숨이 막히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귀신인가? 살인인가? 범죄 현장인가? 나 뛰어가는 거 봤는데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날 밤엔 진짜 한숨도 못 자고 호달달달 떨면서 밤을 샜어요. 그러고 며칠 동안은 버스 타고 가거나 야자를 째거나 해서 가능한 빨리 돌아갔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름길로 안 가고 멀리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길도 저수지 입구 쪽은 지나서 가야 했는데 입구 쪽 근처로 가니까 그때 일이 생각나서 얼른 지나가야지 하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등 뒤에서 학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할아버지 같았는데 모자에 조끼에 손전등까지 들고 있었고 누가 봐도 관리인? 경비 같은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학생 여기 자주 다니지? 밤에는 위험해 이쪽으로 오지 말어 라고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더니 네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준내 빨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는 버스에서 창문을 보는데 저수지 입구 쪽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수지서 익사 시신 발견. 수사 진행 중. 오마이갓. 지난 15일 저수지에서 익사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해당 저수지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모 씨로 판명됐다. 네? 이 씨는 야간 순찰 중 원인 불명의 이유로 저수지 한가운데에 빠진 손전등을 든 채 저수지 밖으로 헤엄치다 힘을 다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당시 목격자는 없었으며 정확한 경위와 이 씨가 왜 물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화예요? 실화 아니죠? 개추. 저기요. 개추 이러고 있네 씨. 급하게 강아지 데려왔는데 개추죠. 1000번까지 쉬라고요. 그 뒤는 당신이 지어낸 거예요? 밑에까지는 픽션이에요. 그럼 누구냐 돌 던진 걸 수도 있겠네. 따빌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고요. 다음. 무섭긴 했어. 근데 완전 무섭진 않고요. 살짝 무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릴라님. 다음.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픽션이에요. 픽션. 실화 아닙니다. 단편소설 폴 해피 디너 타임. 2018년에 쓰셨던 글입니다. 소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쥐새끼들 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카터가 바닥에 떨어진 빵을 들었다가 다시 내던지며 말했다. 겉의 딱딱한 부분만 그 형태를 남겨놓고 안에 부드러운 부분은 쥐가 모두 파먹어버렸다. 하긴 빵이 안 만들어진 지 몇 년이나 됐으니 밖에 나와있던 게 멀쩡할리 만무했다. 이게 아직 배가 덜 고프구만. 제이콥이 다시 그 빵을 집어 흙을 털고는 입에 넣었다. 사막의 모래라 잘 털어졌다. 이봐 먹을 수 있잖아. 제이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만 카터는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며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분명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나는 집에서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을 거란 말이지. 맨발에 손깍지를 왜 껴요? 더럽게 정말. 당신 발가락이나 껴. 시계에서 뭔가 위화감을 느낀 카터는 인상을 찌푸리고 다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시계의 배터리가 거의 다 됐는지 초침이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젠장, 이래서는 몇 시인지 모르는 거잖아?
시계가 또 멈췄나? 제이콥은 무덤덤하게 반응했다. 이제 시계는 그냥 포기해. 시간을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적어도 멍청한 인간들은 피해 다닐 수 있지. 카터가 대답했다. 멍청한 인간. 기계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자들은 부를 때 카터와 제이콥 사이에서 쓰는 말이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뇌를 기계로 바꾸었고 신체의 많은 살들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기계를 박아넣었다. 언제부터였지? 아 맞아. 국가 차원에서 기계의 두뇌의 사용을 장려하면서부터였어. 사실 시작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 카터가 시계를 신경질적으로 흔들며 말했다. 문제는 없었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에 내가 연결되었던 것만 빼면 말이야. 카터는 결국 시계를 포기했다. 다니다가 새로운 것을 찾든지 해야지. 그가 툴툴댔다. 네팔놈들은 지진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이 없던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 그래도 그 덕에 우리가 머리에 기계를 넣은 자식들보다 나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잖아. 제이콥이 말했다. 카터가 낄낄대며 응수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넣은 거잖아. 서로 듣기 좋게 포장 좀 해봤어. 제이콥이 길을 나서며 말했다. 그랬다. 사건의 시작은 네팔의 히말라야 근처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대지진이었다. 아무런 대비를 못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눈앞에서 수천의 사람들이 흙 속에 묻히는 것을 본 네팔인들의 시스템은 불안정해졌다. 그리고는 기계뇌가 자동적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을 결정해버린 것이다. 기계의 부하가 걸리는 감정 조절과 공감 등의 기능을 꺼버리고 생존에 필수적인 공격성과 탐식성만을 남겨놓았다. 전 세계적 네트워크는 이런 이들의 생활 방식에 더 올바르다는 판단을 내렸고 곧바로 그들의 방식을 모든 기계의 뇌가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은 5시간 만에 일어났다. 좀만 더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지? 분명 거기 꽤 큰 마트가 있었던 것 같아. 카터가 제이콥의 옆에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지도상으로는 있다고 나오네. 제이콥이 답했다. 다른 멀쩡한 사람들이 털어가진 않았으면 몰라.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라스베가스까지 온 사람 중에 머리에 기계 안 넣은 사람이 있을까? 카터가 나름 희망을 가지고 말했다. 제이콥도 동의했다. 그건 그렇지. 웰컴 투 라스베가스. 아직 낮이라 조명이 켜지지 않은 안내문이 황량하게 걸려 있었다. 카터가 그것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이보다 번쩍번쩍 했는데 말이야. 여기서 빈털터리가 안 됐다면 나도 멍청한 인간이 됐겠지? 일단 시계부터 찾자. 한탕맨이었나 봅니다. 제이콥이 말했다. 아까는 일부러 카터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별일 아닌 척했지만 그도 불안했었다. 멍청한 인간 녀석들은 멀쩡했을 때의 기억이 일부 남아있는지 시간에 맞춰 움직였기 때문이다. 저녁 7시가 되면 그들은 하루를 끝낸 걸 축하하려는 듯 엉성하게 야식을 먹는다. 저녁 7시면 야식이 아닌데요. 야식거리로는 대충 주인이 없는 개나 고양이 등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고급진 것으로는 멀쩡한 사람이 있다. 살고 싶다면 그 전에 빨리 일을 마치고 아무 곳에서나 죽은 듯이 숨어있는 게 상책이다. 시계 찾고 뭐 할래? 카터가 물었다. 당연히 식사거리 찾아야지. 제이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가 기대된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 오늘에야말로 고기를 먹겠어. 일주일간 월마트산 냉동 파프리카만 먹었더니 변도 주황색이 된 것 같아. 여기서 변은 은가를 말합니다. 전기가 아직도 있다는 게 신기하다. 카터는 아마 네트워크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기계 두뇌 중 몇몇에게 지속해서 전기를 생산해 하도록 명령을 내린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굳이 설명해 주셔야 됐을까요?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난 맥주 시원하게 한 캔 까야지. 꼭 먹자고. 제이콥이 주먹을 내밀었다. 카터가 씩 웃으며 주먹을 마주댔다. 해가 평소보다 밝은 게 오늘은 왠지 끝내주는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에? 끝이에요? 뭐야? 왜 여기서 끝나요? 내가 이해를 못한 건가? 알다고요.
그니까 뒤에 내용이 왜 없냐고요? 요약은 당근 똥입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감사합니다. 잘 봤고요. 결말이 변이냐고요? 이런 변이 있나? 잘 봤습니다. 카멜론님 감사해요. 재밌었어. 직접 쓴 소설은 개추지. 여기서 변은 똥을 말합니다 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뒤에 내용이 있으면 길어지잖아. 서로서로 잡아먹는다는 그런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또사님 세 줄 요약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이콥이랑 카터라는 애들이 뇌에 인터넷이 연결된 놈들을 피해서 저녁을 먹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하죠. 야하진 않아요. 남자 둘이 서로서로 탐식하는? 뭔데요? 그 매그너스 그겁니까? 또 그 매그너스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눌린 썰. 마커스, 매그너스 그거야? 아니겠지. 자, 가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포가 좋아서 뭔가 쓰고 싶었는데 경험담들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겨우겨우 떨려서 뒤늦게 글을 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안동에서 유치원을 다니다 광명으로 이사해 초등학교 입학한 지 석 달 만에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친구도 적은데 저희 초등학교는 2학년 때부터 급식을 먹는지라 2살 위 형은 급식을 먹고 오후 수업을 하고 오고 저는 12시가 되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저는 집에 오면 항상 식탁에 올려져 있는 2,000원을 들고 나가 킥보드를 타고 빵집에 가 꽈배기와 초코우유를 사서 집에 왔습니다. 2,000원이면은 꽈배기에 초코우유까지? 나이 특종 완료. 저는 항상 그렇게 점심을 먹고 2시에 피아노 학원을 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한 말 바로 소름 끼치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꽈배기와 초코우유를 먹고 TV로 만화 유니미니 펫을 보다가 무심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피곤했던 건지 그냥 TV가 지루했던 건지 그렇게 언제 잠든지도 몰랐던 순간 갑자기 싸한 기운이 들어서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정신은 맑은데 집에 누가 있는 것만 같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소파 위에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 몸을 살짝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양팔이 교차돼서 제 가슴팍 위에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양팔을 한 곳에 모아 손목을 붙잡고 위에서 짓누르는 것처럼. 무서운 것도 있고 점점 힘을 주어 밀어내보려 했지만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집중하란 말이야. 다급한 마음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번쩍.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천장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팔에 느껴지는 건 뭐지? 순간 다시 소름이 끼쳤습니다. 분명 TV를 켜고 잠들었는데 TV가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어 다시 팔과 다리에 힘을 주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고 있던 그때 부엌 식탁 위 물컵이 떨어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제 위에 있던 무게가 좀 덜해지는 게 느껴져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엇인지 모르는 그걸 있는 힘껏 밀치고 도망칠 뿐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빠르게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생각 따위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력으로 10분을 뛰어서 피아노 학원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도 가위는 자주 눌렸지만 그날만큼 생생한 일은 겪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삭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나서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죠.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몽유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일어나서 걸어다니거나 어느새 안방으로 들어 엄마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글을 쓰다 보니 그때의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뭐였던 걸까요? 다른 것보다는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게 너무나도 신경이 쓰입니다.
왜 이렇게 실제 사진 보여주니까 무섭냐? 실제 사진. 승리 빌라트. 당시 살던 집입니다. 무서워. 빌라 이름이 잘못했네. 근데 제가 하나 가설 제시해볼게요. 가설. 좀 짜치지만 오타빌라님이 그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몽유병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본인이 움직여가지고 물컵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꿈인 줄 알았던 거지. 저 창문에 저희 2층 집이 왜요? 2층 집이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2층 집 빨래 있네요. 어쩌라고요. 하나도 안 무섭구만. 다들 2층에서 봤나 보네. 귀신이 2층을 좋아하긴 해. 다음 사연입니다. 오타빌라님 감사합니다. 소름 끼쳤어. 잘 봤고요. 어릴 적 겪었던 일. 이찌꾸레님이 적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곱딱지 기치꾸레입니다. 무척 더운 올해 여름인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위대하신 치지직 스트리머 곱창 등갈비님께서 냥냥 특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이 또 기습 숭배. 저도 미약하지만 귀신이나 미스테리한 썰은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 소름 돋았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 댁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집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담당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쓰레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진 않았고 하늘은 어스름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 마세요! 쓰레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아마 저녁 6시쯤이었을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집으로 향하던 중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찾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쪽에 새끼 고양이를 발견해 집으로 가던 중 멈춰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다 뒤에서 누군가 발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교복을 입은 동네 누나가 지나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누나도 조용히 제 옆에 서서 고양이를 바라보며 저와 고양이를 주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여미새였구나. 그래 여미새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한창 이야기를 하던 중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고 고개를 돌리니 한 아저씨가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고 말을 걸어도 무시하라고 했을 정도로 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를 본 순간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무섭고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돌아가다가 그분이 따라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똑바로 좀 읽어라! 그래서 그 누나 곁에 있으면 덜 무서워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누나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기 살아? 이제 학교 끝났어? 누나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고 다행히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가던 길을 가셨고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이제 가도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저씨가 걸어왔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꽤나 큰 화분이 있었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있어 어린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이 숨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화분이었습니다. 설마. 그리고 그 화분 틈 사이로 슬리퍼 끈이 살짝 보였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의 슬리퍼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설마 저기서 우릴 보고 있는 건가? 그때 제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였어요. 뭔가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누나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 간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두고 집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는 게 더 무서워서 조심스레 집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그 목소리 등 뒤에서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장에 뛰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가면 잡힐까봐 애써 평온한 척하면서 에?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학생? 어디로 갔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았고 솔직히 말해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감정. 결국 저는 진심으로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며 누나가 갔던 길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있는 힘껏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는 할아버지만 계셨고 저는 울먹거리며 방금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바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선 아저씨의 얼굴, 슬리퍼, 화분 틈 모든 게 겹쳐서 맴돌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갑자기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소리에 저는 이불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후 기억은 없는데 아마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기절했거나 울다 지쳐 잠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어른들은 따로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그 누나를 보지 못했고 결국 한 달 뒤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는 끝입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다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섭네요. 내 생각에는 이 사이코패스 아재가 그 누나 해코지한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놈. 무섭네요. 무서운 썰이었어. 싫어하죠? 너무 무서운데. 오래님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질질 짜다가 오줌 싼 사연 잘 들었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실화거든요. 오래님이 폐교 탐험했던 썰을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다 또 적어주셨네요. 여자가 6명이니까 자기가 여기 집 지켜준다고 난리쳤다고. 뭐야? 소름 끼친 양반이네. 지가 뭔데? 지가 제일 위험하구만.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무서운 썰입니다. 폐교 탐험한 썰. 따로 엄청 무서웠던 일은 없었는데 그냥 폐교라는 그 중압감이 당시에 무서우면서 스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 21일 12시군요. 다녀갔다고 합니다. 김민재가 다녀갔고요. 저기 뭐죠? 괭무 승천인가요? 민무인가요? 2021년에 다녀갔고요. 민재야. 그리고 또 이제 2020년 9월 5일이겠죠. 다녀갔다고 합니다. 500원 손가락 1000원 지폐 속 민재를 찾아라. 이게 뭐죠? 김민숙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맛집인가봐요. 메롱도 있고 꼴에 이름도 적혀있네요. 이 뭐야? 군인일 때 갔어요? 여기 군복을 입고 가셨네? 별거 없든 똥뿌직. 진짜 별거 없네. 귀신이라도 만나고 오셨어야죠. 우! 끝이네.
군복을 발견한 곱등이가 더 무섭다고요? 문 전역하고 간 거라고 합니다. 사진이 있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섭다. 똥 마려워서 화장실 갔다는 거 아니야? 박쥐 사진 찍었어야지. 귀신 5시에 있는 곱등이 귀신, 벌레 귀신 처음 보지? 네 꿈에 나와서 네 얼굴 쪽에다 달라붙을 거야. 그거 아시나요? 박쥐가 있는데 실내에서 비가 오는 것 같으면 사실 그건 박쥐의 오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꾸렌님. 사연 2개 써주시고 사진까지. 정보추 꿀꺽꿀꺽.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르님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처럼 약 15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활동적인 편이지만 어릴 때는 더욱 나가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과격하게 놀진 못하지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탐방하거나 놀이터에서 노는 등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대체로 좋아했습니다. 혼자 노는 것도 좋지만 친구가 있으면 더욱 재밌게 노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는 친구가 아니어도 놀이터에 있거나 운동장에 있으면 이름을 몰라도 우리 모두가 친구였던 시기였으니까요. 이날도 평소처럼 밖에서 놀기 위해 집문을 열고 나서던 중이었습니다. 릴라님은 어릴 때도 친구가 없으셨구나. 공포네요. 그때 위층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서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친구가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듣고 계단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도 놀기 위해 나온 것 같아서 같이 놀지 물어봤고 그 친구도 좋다고 해서 같이 빌라를 나왔습니다. 히익 부르르 왜 떨어? 그 떨림 좀 위험한걸? 그 친구랑 같이 동네를 쏘다니고 놀이터 운동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유독 다른 친구들이 안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른 친구들이 나와 있을 시간인데도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도 없이 오로지 저와 그 친구만 이렇게 2명이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회상해보면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어릴 때니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방학이니까 가족이랑 다들 여행 갔나 보다 하면서 넘기고 그냥 그때가 즐거우니 대충 생각하고 넘긴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도 늦어도 5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친구와 재밌게 놀다 보니 시간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친구에게 난 이제 집에 가봐야 해. 어차피 같은 건물이니까 같이 가자. 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알겠다고 대답했고 저희는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그 친구는 자기 집 요리가 정말 맛있고 게임도 많다면서 자랑을 하면서 걸었고 어렸던 저도 그에 화답하듯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친구가 그러면 우리 집 한번 와볼래? 라고 제안을 했고 저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같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나 봅니다. 저의 집은 4층, 그 친구의 집은 5층이었습니다. 그렇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미래야 밥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창밖으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미안, 나 오늘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니 칫 아쉽네 다 왔는데 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미안한 마음에 저는 그 친구가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계단에서 보고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이 오늘은 뭐하고 놀았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윗집 친구랑 놀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약간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윗집? 우리 집 윗집 네 집인데?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 아빠가 모를 때 이사 왔나 보지 하고 가볍게 대꾸했고 밥을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랑 또 놀고 싶어서 이 집에 가서 초인종도 누르고 친구를 불러봐도 그 집에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5분간 그러고 있자 맞은편 집에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그 집 사람 안 산 지 1년 넘었다 꼬마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로 3일은 밖에서 못 놀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이럴 수가 있어? 같이 놀았는데?
그때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집에 갔다면 귀신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경험 자체가 꿈이었을지 아직도 확신이 안 서네요. 이상으로 제가 겪었던 공포 썰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오줌은 안 싸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직 어질어질해요. 그렇구나. 진짜 무섭다. 잘 봤습니다. 저도 제 친구 엘리자베스가 있는데 자꾸 주위에서 없다 그래요. 이름부터 없을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없다고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마이남실 가보겠습니다. 키보드 제목은 키보드고요. 실화입니다. 갑니다. 첫 자취방을 구했을 때였습니다. 상가주택 2층인데다가 1층엔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곳이라 그런지 가끔 바퀴벌레가 한 마리씩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월세가 워낙 싸고 위치가 좋은 곳이라 내가 청소 좀만 열심히 하고 바퀴약 잘 치면 되겠지 하면서 입주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죠. 깨끗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퀴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두어 달 정도 사니까 원래 살던 집처럼 적응이 되더라고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내 친구야. 잡지마.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어느 날 게임을 하던 중에 키보드 왼쪽 방향키 사이로 아이씨! 머리카락인지가 짧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누르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침 주말 전날이라 친구들과 캐슬 크래셔스 멀티를 밤새 하던 중이었기에 아침에 키보드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낮까지 느지막이 자고 일어난 후 키보드 청소를 하기로 한 게 기억이 나서 키캡 리무버로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키를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ESC, F1, F2, 펑션, 오른쪽 컨트롤, 그리고 어제 문제가 있었던 왼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를 빼는 순간 으악! 제발! 하면서 키보드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키캡 축 안에는 제 새끼 손톱만한 바퀴벌레가 압사해서 죽어 있었고 저는 전날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그 바퀴벌레에 압사된 시체를 수없이 방향키로 뭉개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계식 축에 끼어 뭉개진 바퀴 시체를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국 키보드를 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몇 년간은 삐죽 튀어나온 거스름이 머리카락 같은 것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뒷목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곱등이님도 벌레 때문에 무서웠던 경험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머리카락이 아니라 무언가의 더듬이일지도 모릅니다. 아 진짜 너무 징그럽고 잔인하고 더러운 더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니 이런 혐자라는 좀 예고를 하시고요. 잘 봤습니다. 이 왓소베소는 뭐죠? 무서운 썰 맞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20년 동안 개 백수 일주일에 방 밖으로 30분 외출. 부모님이 경조사에 안 데리고 다님. 집안 행사는 모두가 떠나고 난 뒤에 알 수 있음. 못쏠 게이. 게임만 하루 종일 하지만 게임도 못함. 여자친구는 모니터 밖에서 안 나옴. 제발 일 좀 하라고 해서 면접 간 척하고 PC방 갔다가 면접 수고했다고 받은 30만 원으로 토토하다가 다 잃어서 30 더 안 주면은 회사 안 다닌다고 협박했다가 쫓겨날 뻔하고 15년 만에 생일 케이크 받았는데 유통기한 3년 지난 케이크였고 가끔 혼잣말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말한 건가? 하고 스스로 놀라고 눈 마주치는 게 무서워서 땅만 보고 가다가 누가 부딪히길래 미안해 하고 돌아봤는데 광고판이었고 학창시절 모두가 날 피하고 욕하는 것만 같은 피해망상 생긴 것 같아서 정신병원 가봤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실제로 날 보면 욕하고 피하는 거였고 누구랑 대화라도 하고 싶어서 광고 전화 받았는데 말 꺼내려고 잠시 고민하는 순간 끊어진 적 다수. 이건 무슨 썰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봤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도케이님 이거 실화예요? 실화? 깜짝! 실화? 잘 봤습니다. 무섭네요. 실화 기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원주에 살았다. 군인이었던 아빠만 홍천 군부대 안에 독재 펜션 같은 숙소에서 혼자 지내셨다. 하지 마세요! 집중하셔야죠, 집중! 노래가 왜 안 나와? 주말이면 나와 동생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있는 숙소로 가 넓은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아빠는 가끔 새벽에 급한 호출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잠기가 예민했던 나는 현관에서 군화끈을 묶는 소리만 들어도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날 밤도 군화끈을 찍 묶는 찍찍 소리가 들렸다. 또 나가시나? 역시나 잠에서 깬 나는 아빠를 배웅할 겸 겸사겸사 현관을 지나 있는 부엌 화장실에 갈 생각이었다. 숙소 내부의 복도는 5학년인 내가 왕복 달리기를 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길었다. 내 침실과 현관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니 나는 침실을 나와 현관이 있는 우측으로 향했다. 역시나 현관턱에 걸쳐 앉은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다. 짧게 깎은 까슬한 뒷머리, 습관처럼 크흠 하는 헛기침, 가까워질수록 느껴지는 시원한 향수 냄새. 의심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아빠의 등 뒤로 가 어깨에 매달렸다. 아빠의 까슬한 뒷머리에 볼을 비비면 괜스레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매일 하던 장난이라 아빠는 익숙한 듯 아무 미동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군화끈을 묶으셨다. 만족할 만큼 양볼을 비빈 나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빠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가 볼에 비비고 있던 것은 뒷머리가 아니었다. 그건 아빠의 수염이었다. 아빠의 수염은 뒷머리보다 더 깍슬하고 따끔할 텐데 볼을 비비는 순간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빠 면도했어? 아빠는 대답 없이 군화끈을 묶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곧 나는 나를 바라보는 아빠에게서 이상함을 감지했다. 아빠, 안경은? 평소 아빠는 안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빴다. 하지만 아빠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아빠는 말없이 입술을 꿈틀거렸다. 내가 가져올까? 안방에 있어? 아니 화장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에 아빠는 군화끈을 묶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내 볼을 양손으로 잡으며 엄지손가락으로 눈가를 어루만졌다. 뭐야? 거칠지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투박한 두 손. 평소보다 차갑고 조심스러웠다. 아빠는 연신 내 볼을 어루만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빠를 보며 또 한 번 이상함을 느꼈다. 아빠, 군복에 지퍼가 없는데? 어떻게 벗으려고? 아빠가 입은 군복은 앞뒤가 바뀐 것 같았다. 지퍼가 있어야 할 앞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빠는 묵묵부답이었다. 나는 슬슬 실증이 났다. 배웅하러 왔건만 내 질문에 반응 하나 없는 아빠의 모습에 기분만 나빠졌다. 곧 아빠는 군화를 다 묶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는 제자리에 서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일어선 아빠를 껴안았다. 두 손으로 아빠의 허리를 감싸니 손끝에서 까슬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군복 지퍼와 함께 붙어있는 찍찍이었다. 아빠, 옷 거꾸로 입은 것 같아.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빠의 바지로 향했다. 바지 주머니 방향을 보니 맞게 입으셨다. 바지는 잘 입었으면서. 그리고 내 시선을 한 단계 더 내려갔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며 양손을 내 어깨 위에 살포시 올렸다. 아빠가 열심히 끈을 묶던 군화의 시선이 멈췄다. 군화의 앞부분이 현관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또한 맞기 신이셨다. 나는 다시 아빠를 올려다봤다. 아빠의 행동은 여전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내린 채 나와 시선을 마주하며 양손의 방향에 맞게 내 어깨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는 허리를 숙여 나를 껴안았다. 오늘따라 차갑게 굴었던 아빠의 품에 안기니 괜스레 서운한 감정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나도 아빠를 껴안았다. 그리고 물었다. 근데 아빠, 왜 반대로 있어? 척추가 틀어진 게 분명해. 잘 봤습니다. 무서워! 아빠 몸 반절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거 실화 실화 아니겠지. 아빠 몸이 돌아갔는데. 자, 오늘 공포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